지금 가점이 23점인데 당첨이 안 될까요? 뭐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명기 GS건설 마케팅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수도권 전역이 이제 전매 제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까지 전매 제한이 들어가는데요. 8월 말 정도가 알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방향이 뚜렷하겠죠.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특히 이제 투기 세력을 없애겠다. 아주 그냥 잡아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부분이 이제 뭐 강남 4구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방에 이제 광역시까지 전매제를 하는데 과거 사례를 본다면은 풍선 효과가 좀 있었죠. 그래도 그리고 또 양극화도 있었습니다. 수도권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오히려 전매 제한이 있던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또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왜? 옆에는 전매가 제한이 안 됐다가 여기를 막으니까 오히려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조건이 똑같아져 버리니까. 그렇죠. 오히려 역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과천이나 성남이나 뭐 기존에 했던 전매가 제한돼 있던 그런 지역들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고 포천이나 뭐 양주나 동두천이나 이런 지역은 사실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지역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지역까지도 지금 묶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말 날벼락 맞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가 엄청나게 뭐 크다고 봐야 되겠죠. 날짜를 정해두고 규제가 이제 가해지잖아요. 그 직전에 밀어내기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 같은데 얼마나 나올까요? 밀어내기. 8월 한 하반기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으로 되는 데는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규제 지역인데 오히려 할 이유가 사실은 없겠죠. 왜? 빨리 해봤자 지금도 규제고 나중에 규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옆을 봉쇄가 되면 오히려 훨씬 더 인기가 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특공의 1순위가 전무했던 어떤 그런 시장인데 특공이 이제 401개가 돌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죠. 특공이 울산에서. 전매 제한 이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물량일 것 같다라고 고객들이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아, 이게 막차다. 이 단지가 네, 그렇죠. 막차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겠군요. 그럼 밀어내기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한 당분간 몇 개월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짜가 될 만한 물량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경쟁사도 좋고 전매 제한이 이제 지방 광역시에 있는 부분들을 봤으면 좋겠다. 지방 광역시 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울산 GLCT도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백양산 롯데캐슬 골드파크나 그제 레이티 카운티가 그런 거나 인천도 사실은 이제 최근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데 전매 제한이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 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주한 파크자이드 플래티늄이라고 있습니다. 주한 3구역 재개발 있는데 뭐 필스테이트 레이커 송도 이런 부분도 있고 마지막 이런 단지에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전매 제한이 되지만 기존에 했던 친구들은 전매 계속해서 된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팔 수 있는 단지들 네네네. 보면 되니까 가점대별 전략도 좀 있을까요? 8월 달에 전매가 제한이 되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28일 날 상한제를 시행합니다. 지금 보면은 둔촌 주공이 한 4천, 한 5천 세대 가까이 이제 나오죠. 저는 이때가 좀 기회가 아닌가.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 이때 하면 가점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수요도 흩어지고. 네. 전용 39 미만이 여기 한 2,400개 정도 돼요. 29, 39가. 네네. 29, 39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들이 노리긴 조금 약간 협소한 주택이잖아요. 지금 가점이 23점인데 둔촌주공 전용 29는 당첨이 안 될까요? 한 5만 명 청약하시면 경쟁률 10대 1 나오거든요. 뭐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희망을 잃지 않겠죠. 근데 그 전에 빨리 결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도 많이 낳고 네. 효자가 돼서 네. 5년도 보시고. 근데 둔촌주공이 나올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업계에서? 이제 우리 회사에서도 7월 28일 전에 분양 공고를 내는 게 목표인 게 일단 수색 67 정산 2 같은 경우에는 7월 28일 전에 일단 분양 공고를 빨리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한제가 걸리게 되면은 분양가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일단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은 둔촌 주공이 나올 때 그때 많은 단지들이 아마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서울이지만 조금 낮은 가점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요즘 상담 옛날에는 좋은 아파트가 좋은 타입이 어떤 건지를 설명했는데 요즘 여기는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라는 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당첨이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집을 설명해주는 시장이 아니라 당첨 가능성부터 쪽집게처럼 집어주는 게 지금의 분양 시장이다. 시점적으로는 약간 7월 중순 말이 어떻게 보면 빅위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파트 업계에서는 7월 말 8월 초에는 사실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이제 해야 됩니다. 왜? 지금 뭐 8월 달에 전매 제한을 하죠. 또 7월 말에 상한제 시행을 하죠. 사실 두 개가 겹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도가 막 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면은 여름 휴가 시기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런 휴가를 모델하우스로 가시면 되는 거죠.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올해 여행은 7월달, 8월달 전매 제한 상한제 시행 이전에 많은 분양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모델하우스 가면은 저기 용산 같은 경우에 막 벤치도 주고 이랬는데 요즘도 뭐 차 주나요? 저희가 얼마 전에 울산에 분양을 했는데요. 차 줬습니다. 청약자 김품으로 차 줬습니다. 속초에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비규제 지역으로 본다면 속초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올해 KTX 발주가 나갑니다. 서울 접근성도 좋아지고 지금도 속초 같은 경우에는 뭐 30-40% 정도가 서울 분들이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바닷가 바로 앞에 있죠. 아, 네, 바닷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속초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단지고 단지 안에서 모든 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역별로 대략적인 가점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강남 같은 경우에 뭐 60점대여야 입성한다. 타입에 따라서 또 차별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신문에 나왔던 덕은지구도 19점이 최저점이 있는데 고점은 69점도 있습니다. 물량이 얼마나 또 나오느냐, 또 주변에 같이 동시에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점수를 딱딱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저가점자들은 일단 약간 수도권 외곽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주 옥중에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양주 같은 경우에도 저는 GTX가 되면은 서울 출퇴근 굉장히 좋습니다. 광역교통이 개선되는 걸 약간 그렇죠. 생각해서 네네. 전매 제한이 확대되면은 어디로 또 버스를 대절해서 다닐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방 광역시도 광역시 주변에 이제 또 도시들이 있습니다. 부산을 맡게 되면 부산 주변에 있는 뭐 김해나 창원, 또 뭐 대전을 맡게 되면은 대전 주변에 있는 뭐 천안이라든지 주변에 청주, 최근 들어 청주도 굉장히 핫하죠. 어떤 그런 광역시 주변에 이제 뭐 도시들 쪽으로 약간 풍선이 가지 않을까. 서울에서 사실 이제 간다면은 좀 경강선 주변, 그래서 경기 광주나 여주나 이천 이런 쪽에 이제 역세권 개발 계획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고산 1지구 같은 경우가 포스코에서 또 성공을 했죠. 아마 올해 포스코에서도 2차 분양을 뭐 또 준비한다고 하고 있고, 또 초월 역세권 개발도 있고 여주 역세권 개발. 그쪽에서 최근 들어서 사업지 검토가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이제 보존 지역이 사실 경기 동부권에 굉장히 많아요. 떴다방들이 와야 좀 분위기 좋은 현장, 잘 되는 현장이라고 약간 볼 수도 있나요? 그분들이 물론 흥행을 시켜줄 수는 있습니다. 흥행을 시켜줄 수는 있지만 저희는 그런 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그 내 집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분양을 받아야 좋은 거거든요. 그래 또 그분들이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나름 또 기뻐하시고 하시는 거지. 사실은 투자자들보다는 저희는 실수요자 시장이 되는 게 좋다고 보고, 사실 이번 정부가 전매 제한 뭐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매 제한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시장의 파급력을 또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오피스텔 쪽은 이제 아파트가 규제가 되면 오피스텔로 많이 넘어갔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저 소원해진 게 뭐냐면은 오피스텔도 규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에 대출 한 건 있으면은 다른 데 오피스 대출이 안 되겠죠. 큰 거에 봐야 되겠죠. 저희 경험상 본다면은 특히 수익형 상품은 말 그대로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봐야 되는 거지. 그걸 내가 투자를 해서 자본적으로 분양가가 오른다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오피스텔 수익률은 좋아요. 다만 시세는 분양가 거의 뭐 똔똔이나 이런 용어 되는 거야, 똔똔. 여튼 자본적 이익을 가질 수 없는 상품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돈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내가 다만 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상품이지, 내가 단기로 투자를 한다든지 주택에 대체로 투자를 한다든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파트 막혔다고 무작정 오피스텔로 뛰어들면은 잘못하면 쪽박을 찰 수도 있다. 쪽박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떤 미래가 불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코노미를 많이 보는 게 또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되고 저희 자이TV도 보시면은 분양 정보는 다 나오기 때문에 자이TV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등 건설사 GS건설의 정명기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팀장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